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은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관련된 본문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가 뭔지는 아시죠? 네, 거래처에 우리 회사의 업무와 관련한 거긴 하지만 거래처에 뭐 선물을 줬다든가 음식 같은 걸 사줬다든가 그런 것들을 접대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접대비는 읽어보시면 교재비, 사례금 등의 명목과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성질의 비용으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접대비라고 말하고요. 세법에서는 접대비의 과도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일정한 한도 내에서 송금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풀어내기 위한 이론적인 기반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법상 이게 접대비냐 아니냐. 개정 과목이 접대비로 돼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돈이다 그럼 접대비가 아니에요. 선생님 그러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건가요? 아니죠. 만약에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면 회사 경비 자체가 아니므로 접대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바로 송금불산입 상여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접대비 개정 안에 있는 것들 중에 접대비가 아닌 걸 지워버려야 되고, 두 번째로는 복리후생비 개정에 사실상의 접대비가 들어가 있다든가, 또는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건물 개정에 사실상의 접대비인데 접대비라고 처리 안 하고 다른 개정 과목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것들을 다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다가 기입을 해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한도 초과액을 따지는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의외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서식이 쉬워요. 왜냐하면 얘는 거의 데이터를 끌어오거든요. 시험 문제 자체가. 그래서 거의 대부분은 그냥 작성할 때 프로그램에 전표 입력된 거를, 지금까지 시험 문제는 이미 입력된 거를 불러와가지고 작성하도록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직접 작성할 때 수기로 직접 입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 하면 어떤 식으로 입력해야 될지를 본문 내용을 보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한번 열어볼게요. KLF 프로그램에 대박 주식회사를 가지고 과목별 세무 조정의 네 번째 접대비 조정 명세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이렇게 을하고 갑이 있는데요. 같은 이름의 명세서라면 이걸 을지, 갑지라고 하는데 을지를 먼저 작성해야 갑지 작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 입력이 네모박스 1번, 2번, 그 다음에 우리 갑지로 가서 그 조정으로 갔을 때 3번 한도 조정, 네모박스 3번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일단은 이 네모박스 1번과 2번만 정확하게 입력을 하면 갑지는 자동으로 작성이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네모박스 1번하고 2번을 작성할 때 불러오기를 하시면 보세요. 여기 보라색으로 표시된 것들이 전표가 입력된 것들을 끌어오는 기능이에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불러와요. 어차피 지금 회사 데이터 자체가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을 안 하면 이걸 불러와서 쓰는 거고요. 만약에 문제에서 특별한 언급을 하면 일일이 하나씩 입력하면서 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대부분의 시험 문제는 불러오기 기능으로 문제를 풀도록 나왔었기 때문에 예제하고 연습 문제 풀 때는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본문 내용을 혹시라도 수작업으로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가 나올 경우를 대비해서 본문 내용을 꼼꼼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접대비 조정 명세서 을표고요. 아까 보여드린 대로 네모박스 1번과 2번으로 구성되어 있고 1번은 우리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기 위한 수익금액 명세.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이 왜 필요하죠? 특정 수익금액에는 적용률 곱하고 나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하는 적용률을 곱하고 나서 곱하기 10%를 또 하잖아요. 따라서 전체 수익금액 중에서 일반 수익금액과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을 문제에서 준다 그러면 별도로 따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자, 접대비 해당 금액이 회사의 전표에 접대비 800번대 접대비로 있느냐, 500번대 제조원가로 있느냐, 또는 복리후생비 개정에 혹시 접대비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문제에서 주면 순서대로 쫙 입력하시면 돼요. 됐죠? 네모박스 1번 수익금액 명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일반 수익금액 란과 2번 특수관계인 간 거래금액 란을 따로 기입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업종별로 우리 회사의 업종별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매출액을 입력하는 거고요. 자, 불러오기 기능이 있잖아요. 그 불러오기 기능을 하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작성된 결산서상 수익금액의 합계액을 1번과 2번으로 1번과 3번으로 불러오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 금액은 별도로 따로 입력하셔야 되겠죠. 됐죠? 자, 그래서 보시고 수익금액의 범위인데요. 접대비 한도 계산 시 수익금액은 이게 세법상의 세무상의 수익금액이 아니고요.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줄 그어 놓을게요. 접대비 한도액 계산 시 수익금액은 기업회계 기준에 의한 매출액이므로 여기까지 줄을 그어주세요. 이므로 기업회계 기준에 의해 적정하게 작성했지만 법인세법상 입금과의 차액을 세무조정한 경우에는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에 결산서상 수익금액 합계금액, 그러니까 결산서상 수익금액을 입력하는 거지 수익금액 조정을 한 후에 세무조정이 끝난 후에 아까 세무조정이 아니고 수익금액 조정이 끝난 후에 세법상의 수익금액을 입력하는 게 아닙니다. 결산서상 수익금액 합계금액을 입력하는 거고요. 잠깐 다시 보여드리자면 수익금액 조정 명세서를 우리 대박에 대해서는 예제를 풀었으니까 입력이 돼 있어요. 자, 수익금액 조정 계산에 여기 3번 결산서상 수익금액 있죠? 이게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얘기고요. 자, 네모박스 2번 접대비 해당 금액이 혹시라도 수작업으로 작성해라 그러면 어려운 파트예요. 네모박스 1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자, 접대비 해당 금액을 봤더니 계정 과목이 보이고 계정 금액이 보이고 뭐 이건 어렵지 않을 거고요.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 문제에서 대표이사가 직접 자기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그 금액을 입력하시는 거고 나머지가 실제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접대비가 나올 건데 그 중에 기준 경비를 경조사비 중에서 혹시라도 건당 20만 원 초과하는 것들이 있는가, 뭐 영수증 수취분 접대비 중에 건당 1만 원 초과하는 게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입력을 구분해서 해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자, 계정 과목하고 계정 금액 여러분께서는 프로그램에 보시면 위에 계정 과목, 계정 금액,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 접대비 해당 금액 9, 10, 11, 12, 14 이 순서로 내려가면서 설명이 돼 있다라고 알고 이제 교재를 보시면 돼요. 자, 계정 과목, 계정 금액, 접대비로 사용된 자, 비용, 실제 지출한 회사가 회계 처리한 금액 중에서 접대비로 실제 접대비에 해당되는 것들은 계정 과목을 뭘로 처리했든지 불문하고요. 모두 다 모아서 여기다 다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대비로 입력을 해놓은 거든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입력해 놓은 거든 아니면 고정자산에 이미 입력이 돼 있는 것들이든지 간에 그 안에 접대비에 해당액이 있다 그러면 접대비에 해당액의 계정 과목과 금액을 모두 각각 입력하는 거고 이거 문제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불러오기를 하거나 아니면 문제에서 숫자로 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니까 입력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현물 접대비가 문제입니다. 현물 접대비 별표 치시고요. 조금 어렵습니다. 자, 현물 접대비는 회사가 회계 처리할 땐 장부가액으로 기재가 돼 있어요. 왜냐면 현물 접대비라고 하는 게 회사의 제품을 선물한 거예요. 그럼 회사의 제품의 장부가액을 없애면서 그걸 차변에 접대비 해놨을 거거든요. 근데 세법상의 접대비는요. 장부가액이 아니고 시가입니다. 따라서 장부가액은 이미 회계 처리가 되었으므로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별도로 추가로 여러분께서 프로그램에 입력하실 때 수작업으로 직접 더해가지고 입력해 주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현물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자, 줄 그어놓으세요. 현물 접대비는 시가와 장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회사가 그 제품 같은 걸로 접대를 했는데 제품이나 원재료로 거래처에 그걸 좀 준 거예요. 그럼 선물한 거죠. 자, 제품이 보통 가능성이 높아요. 원재료는 아직 생산 과정에 투입하지 않은 거니까 그거보다는 제품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어찌 되었건 자, 제품을 가지고 선물을 했다. 거래처에다가 선물을 했다. 그러면 그 해당되는 금액은 분명히 장부가액으로 기재가 돼 있을 거고요. 하지만 세법은 시가가 보통 크기 때문에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크다면 자, 줄 긋습니다. 시가와 장부가액 차이를 직접 수정해서 입력한다. 그러니까 원가 80만원짜리고 시가 100만원짜리인데 거래처에 접대했다. 그걸 선물로 줬다. 그러면 제품의 원가 80만원만큼만 비용 처리가 접대비로 처리가 돼 있을 거니까 추가로 20만원을 여러분께서 직접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별도로 세무조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접대비에 해당액
계정 금액에다가 숫자를 더해 놓으면 거기서 한도 초과액에 같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일단 얘만 따로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그 세무 조정은 안 하고 대신 접대비 지출액 금액을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이만큼 더 크게 늘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접대비의 귀속 시기는 회계랑 똑같습니다. 발생주입니다. 그래서 접대를 한 시점이 손익의 귀속 시기예요. 당해 연도에 지출한 접대비를 선급금 등으로 처리하여 이연한 경우, 당해 연도에 지출했는데 실제로 당해 연도에 접대 행위가 발생했는데 다음 연도 거다. 이건 안 돼요. 그러면 송금 산입 조정하고 해당 계정 과목과 금액을 입력하시는 겁니다. 이거 문제풀이하면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오니까 그거 보고 문제를 풀면서 설명 다시 드리기로 하고요. 불러오기 기능입니다. 자, 불러오기라고 돼 있는데 죄송합니다. 불러오기 시라고 고쳐야 되겠죠? 자, 불러오기. 자, 불러오기 시 접대비 계정 코드에 입력된 금액과 계정 과목이 반영이 되는데 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금액이 접대비 이외에 타 계정에 입력되어 있는 경우 해당 계정 과목 및 계정 금액을 직접 입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접대비, 해외 접대비 코드만 불러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라도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 계정에 접대비 해당액이 100만 원 있다. 그러면 여기다 클릭하시고요. 자, 코드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키보드에 F2를 누르셔도 돼요. 만약에 건설 중인 자산이다. 그러면 건설 중인 자산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제가 적어 보는 거예요. 100만 원 있다. 그럼 이렇게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력했는데 잘못됐다 그러면 걔를 삭제하시면 돼요. 삭제 이렇게 이 라인. 전체 삭제를 하고 싶으시면 이거 전부 다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하고 싶으시면 전체 삭제 이렇게 가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6번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라고 되어 있는데요. 접대비 지출 금액 중 사적 비용 성격의 접대비를 입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증빙 미수치에 따라 송금 불산입을 입력하시는 거고요. 자, 사적 사용 경비는 법인의 접대비가 아니므로 송금 불산입, 배당이나 상여 등으로 처분하시면 되겠고 증빙 누락부는 전액 송금 불산입, 대표자에 대한 상여를 처분하는 겁니다. 별표 치고 암기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불러오기 기능을 썼을 때는요, 우리가 전표 입력을 일반 전표 입력이나 매입매출 전표 입력을 하실 때 접대비 입력을 했을 때 증빙불비 접대비 적요나 개인적 용도의 업무무관 비용으로 적요 선택한 금액이 불러오기를 하면 이 사적 사용 경비로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적 사용 경비 등으로 불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증빙불비가 15번에 반영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적 용도가 6번에 반영되는 거예요. 여기 15번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이라든가 증빙불비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정확하게 코드에 따라 조금 다르게 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 참고라고 적어 놓으세요. 참고할 사항이다. 참고 되셨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뭐 적요 코드가 어떤 식으로 반영되는지를 설명해 놓은 거니까 참고라고만 해 놓으시고요. 자, 3번으로 가셔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으로 갑니다.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 금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거죠? 4번에 계정 과목과 5번에 계정 금액이 들어가고 나면 6번에 접대비 계상액 중 사적 사용 경비를 빼버려요. 그러면 이 계정 과목의 계정 금액에서 사적 사용 경비를 빼면 접대비 해당 금액, 실제 우리 회사의 업무 관련된 접대비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을 빼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 다음 단계인 한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 접대비 조정 단계 아시죠? 자, 그렇게 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해당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 해당 금액 중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계산서,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하거나 발행하지 아니한 금액을 어떻게 해요? 경조사비하고 칸대로 따로 국외지역 지출액 농어민에게 지출한 거 기준 중에서 기준금액 초과분으로 구분하여 입력을 하시는 거고요. 자, 경조사비 중에서 경조사비는 1회에 건당 20만 원까지는 괜찮습니다만 그럼 청첩장으로 돼요. 하지만 20만 원을 초과하면 이거는 뭐 경조사비를 축의금 내면서 신용카드로 축의금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거는 재화 용역을 공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공급자 입장에서도 그거는 불법이에요. 그래서 경조사비는 카드 같은 거 결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1회 20만 원 초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식장 비용 이게 카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축의금을 낼 때, 축하하는 그 돈 낼 때 있잖아요. 그거나 또는 이제 장례식장 가서 돈 내거나 이런 거는 카드 결제 대상이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경조사비 중에서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인데 이 기준 금액이 건당 20만 원 초과입니다. 경조사비는. 그래서 20만 원 초과하는 거다. 그러면 9번 칸에다 입력하시면 돼요. 그리고 10번은 20만 원 초과 경조사비 총 금액이 집계가 되는 거고요. 자, 국외지역 지출액인데 11번은 뭐냐면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금액 중 현금 외에 다른 지출 수단이 없어 적격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지역 외에서 지출한 신용카드. 여러분 어려운 지역, 자 이거 가로 칠까요? 자, 가로 열고 적격 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지역 가로 닫고. 그러니까 적격 아마존강 있는데 뭐 이런 데 생각해 보세요. 적격 증명 서류를 신용카드를 쓸 수 없는 데들. 적격 증빙이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밖에 없어요. 그중에 외국 나가서 쓸 수 있는 건 오로지 신용카드입니다. 그럼 결국은 외국이라고 하더라도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되는 외국들 있잖아요. 그 지역은 괜찮지만 그 지역 외에서 지출했다 그러면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을 입력을 11번 칸에다 해주시는 거고요. 12번 칸에는 국외지역에서 지출한 총 금액을 입력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11번 신용카드 등 국외지역 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국외지역 총 지출액 이거. 그래서 밑에 있는 것들은 다 총 지출액이죠. 이건 이제 농어민 지출액이고 경비등 송금명세서 제출했냐 안 했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고요. 밑에 가서 보시면 그다음에 농어민 지출액은 농어민에게서 직접 구매한 금액 중 금융거래를 통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거나 송금명세서를 미제출한 금액을 문제에서 이렇게 줘요. 주면 그냥 입력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14번은 전체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한 구매 금액 총 금액을 입력하는 겁니다. 자, 4번은 그러니까 동그라미 4번 접대비 중 기준금액 초과액은 아까 여기 지금 9번이라든가 11번이라든가 13번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그 10, 12, 14란의 지출 금액을 제외한 1만 원 초과 접대비 지출액 중에서 신용카드 등 미사용 금액. 그러니까 경조사비하고 국외지역하고 농어민을 제외한 나머지 그냥 일반적인 지출 중에서 접대비 지출액 중 신용카드 미사용 금액. 그래서 9번, 11번, 13번에 반영되지 않은 건당 1만 원 초과 접대비 영수증 수주문 접대비를 입력하는 칸이 15번입니다. 됐죠? 왜냐 건당 1만 원 초과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다른 요건을 충족시키면 영수증을 받았어도 농어민 지출액이라든가 국외지역 지출이라든가 경조사비 기준금액 초과 금액 중에 일부는 얘는 건당 1만 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따로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일부는 일단 송금으로 인정되지만 송금 인정 안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9번, 11번, 13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좀 복잡합니다. 근데 문제는 쉬워요. 왜냐면 문제에서 준 대로 그대로 입력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입력하는 내용을 정확하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글자로 보고 그대로 제목 보고 입력하시면 돼요. 실제로 예제 풀어보시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본문이 어렵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등 미사용 부인액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9, 11, 13, 15번 칸의 금액이 합계가 돼요. 이거는 자동으로 합계가 됩니다. 자, 그럼 접대비 부인액, 사적 사용 경비 성격의 접대비하고 신용카드 증빙 미수취에 따른 송금불산입 접대비 금액이 합계가 돼서 우리 6번과 17번 란의 합계가 그 접대비 부인액 란에 입력이 되는 거고요. 블록이는 그냥 안 보셔도 돼요. 그 다음에 가표로 가시면 한도 초과액을 세법에서 계산하는 산식에 따라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다만 이건 주의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왔는데 회사 등록으로 가셔서 보시면요. 회사 등록에 이 회사가 15번에 중소기업 여부에 이제 연야 분야가 나오잖아요. 중소기업으로 돼 있으면 접대비 기본 한도가 2,400에서 시작하지만 비중소기업이면 접대비 기본 한도가 1,200에서 시작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 회사가 지금 자 회사 등록에서 시험 문제에서 여기를 부로 해놓고 이 회사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주면 접대비 조정할 때 반드시 중소기업 여부 확인하셔야 돼요. 하셔가지고 중소기업인 거 확인하시고 그리고 나서 접대비 조정을 하셔야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그거를 기본 세팅으로 다 해줬던 문제들만 나왔는데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중소기업 여부는 반드시 회사 등록 메뉴에서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까지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어요. 접대비 조정 한도 초과액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하지만 간단하게 그래도 읽어보면 접대비 해당 금액은 우리 앞에서 직부인 당한 사적사용 경비라든가 건당 1만원 또는 경조사비 20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 접대비, 그러니까 신용카드 등 미사용 접대비를 전부 부인을 하고, 그러니까 송금불산입에 조정을 해버리고 남은 나머지 금액을 접대비 해당 금액으로 끌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접대비 중에서 2번을 뺀 나머지를 가지고 한도 조정을 할 거고요. 자, 일반 접대비 한도는 중소기업 외에는 기본 한도 1200, 중소기업은 2400으로 가고, 그 다음에 총수익금액 기준란에 특수관계인간 거래 금액을 포함한 매출액 금액을 금액별 적용률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 입력을 여러분이 하시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계산이 돼요. 그래서 밑에는 산식을 가지고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고, 이 특정 수익금액이라고 하는 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따로 우리 아까 네모박스 1번 칸에서 별도로 따로 입력을 해주실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접대비 한도를 따질 때 회사 등록사항에서 중소기업으로 체크가 돼 있으면 기본 한도 2400이 반영되고요. 만약에 중소기업으로 체크가 안 돼 있으면 1200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 문화접대비가 있는데요. 문화접대비라고 하는 게 뭔지만 체크하시면 돼요. 문화접대비가 있으면 우리 문제에서 아직 준 적은 없어요. 하지만 이게 조세특례 제한법에 의해서 문화접대비가 있다 그러면 별도의 추가 한도를 줍니다. 그러면 접대비에 대한 한도를 따지고 나서 문화접대비가 있다 그럼 그 금액을 따로 입력을 한 번 더 해주셔야 돼요. 문화접대비는 문화예술 공연이나 접대를 하는데 거래처에 선물을 주는데 공연 티켓 같은 걸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그 다음에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 구입, 비디오물, 음반, 음악, 영상물, 간행물 구입,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 이용권의 구입, 관광 공연자의 입장권으로 입장권 가격 중 식사 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례하여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는 것의 구입 또는 박람회 입장권 구입 이런 것들을 했다라고 하면 문화접대비 칸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자, 접대비 조정에 문화접대비를 입력하는 칸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그걸 수기로 입력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하시면 되겠고요. 자, 한도 초과는 자동으로 계산되는데 세무조정 어떻게 해요? 한도 초과가 있으면 송금불산입 기타사유 유출하시면 돼요. 이 기타사유 유출은 무조건 기타사유 유출로 처분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송금불산입 기타사유 유출로 외우고 계시면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러나 한도 미달한다 그럼 조정이 없다라는 거. 자, 그러면 자산계상 접대비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우리가 접대비 해당액 중에 여기에 접대비가 있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있고 건물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거부터 부인할 거냐? 제일 먼저 접대비 조정에서 한도 초과액은 그냥 전부 직부인을 하고요. 혹시라도 건설 중인 자산이나 우리 감가상각 자산 인 건물 또는 토지 이런 것들의 접대비가 들어있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자산가액을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중에 자산성이 있는 금액을 건설 중인 자산 또는 고정자산으로 계산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회사계상 접대비에 포함하여 한도 초과 여부를 검토해야 되고요. 자산으로 계산한 접대비를 포함하여 접대비 시부인 계산한 결과 한도 초과액이 발생한 경우 한도 초과액을 송금불산입하는데 한도 초과액은 다음 순서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제일 먼저 비용 중에서 한도 초과가 있는 걸로 봐요. 제일 먼저 비용이고요. 여기 별표 쳐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 그 다음에 고정자산 뒤에 연습 문제 있어요. 그래서 한도 초과액 중 비용 계상액은 이미 송금불산입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네모박스 3번 단계에서 그러니까 갑지 단계에서 한도 초과액이 나오면 무조건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사 유출을 해버리시고 나서 그런데 혹시 그 금액 중에 건설 중인 자산이나 우리 나머지 유형자산 같은 걸로 자산으로 처리해 놓은 것이 있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용으로 그러니까
한도 초과보다 비용이 더 크다 그러면 그냥 한도 초과만 송금불산입 기타세 유출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한도 초과액이 1,500인데 비용이 1,000만원, 건설 중인 자산 1,000만원 있다 그러면 비용 중에서 1,000만원은 직부인 바로 된 거고 건설 중인 자산 중에서 한도 초과가 1,500이다 그러면 500만원만큼은 송금산입 자산으로 잡을 수 없어요. 접대비 한도 초과면 자산으로도 못 잡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송금산입 마이너스 유보로 해서 자산을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다 줄 긋고 별표 3개 치세요. 한도 초과액 중 자산 계상액 줄 긋고 별표 3개 치시고요. 한도 초과로 송금 불산입된 금액은 세무상 자산의 원가로 계산될 수 없으므로 줄 긋습니다. 송금산입 유보예요. 유보 발생이죠. 의 세무 조정을 한다. 그러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미치느냐. 이게 감가상각자산이면 감가상각비를 이 송금산입의 반대 조정인 송금불산입 플러스 유보를 하면서 유보 감소를 하면서 송금불산입이니까 비용을 줄여서 그 당시 감가상각을 할 때 이익을 늘려버리는 효과를 갖고 오는 거고요. 토지 같은 거다 그러면 토지에 포함된 접대비다 그러면 그 토지를 매각하고 처분할 때 이거를 이제 송금불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결국은 나중에 그게 비용 처리가 안 되게끔 그러니까 접대비 한도 초과니까 송금 불산입이잖아요. 그럼 언젠가는 건설 중인 자산이나 고정자산으로 가서 이게 감가상각자산이다 그럼 감가상각비로 비용 처리될 때 그 비용을 줄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송금 불산입이니까 접대비가 남아가지고 그쵸? 그래서 근데 어려워. 이게 진짜 조정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개념이 어렵습니다. 근데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접대비 한도 초과액 중에서 혹시라도 비용 계상만 있는 게 아니고 건설 중인 자산과 고정자산이 있다 그러면 일단 한도 초과액은 전액 송금불산입 기타세 유출하시고요. 그 한도 초과액 중에서 비용 계상을 먼저 빼버리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그 다음에 건설 중인 자산을 조정을 하셔서 건설 중인 자산을 송금산입 유보로 해야 된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도 고정자산이 있는데 그게 비상각 자산이면 이것도 송금산입 유보로 해놓으셨다가 나중에 처분할 때 반대 조정으로 없애시고요. 만약에 감가상각 자산이다 그럼 송금산입 유보해놨다가 유보 발생해놨다가 다음번에 감가상각을 할 때 그러니까 이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일단 그 말이 복잡해지니까 간단하게 할게요. 그냥 즉시상각 의제로 처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감가상각 자산 대상 자산이면 근데 복잡한데 거의 여기까지보다는 건설 중인 자산까지가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어렵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간단하게 우리 자산계상 접대비 계산 사례를 간단하게 보시고 나서 다음 시간에 사례 연수 문제 풀게요. 여러분 자산계상 접대비 계산 사례라고 돼 있는데요. 회사가 만약에 접대비 처리 내역을 판관비의 접대비 계정 과목으로 3천만원 회사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해놨고 건설 중인 자산으로 2천만원을 잡아놨는데 건설 중인 자산과 관련된 접대비가 2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계 5천인데 접대비는 모두 법정 증빙 서류를 수취했으니까 건당 1만원 초과 영수증 수취분 접대비 이런 거 세무조정 없고요. 접대비 한도가 1,900이다. 여러분 1,900만원이 만약에 접대비 한도라면 한도 초과는 5천 중에서 한도 초과는 3,100인 거죠. 3,100만원을 제일 먼저 자 줄 그어놓으세요. 제일 먼저 송금불산입 기타세 유출해버려야 돼요. 그래 놓고 나서 자 비용부터 보세요. 비용에 3천만원 있잖아요. 한도 초과액 3천을 구성하는 것 중에 첫 번째는 비용부터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3천만원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100만원이 초과가 되죠. 그럼 건설 중인 자산은 2천만원 모두 다 자산으로 인정되는 게 아니고 100만원을 뺀 나머지 1,900만원까지만 우리 자산으로 인정이 됩니다. 자산은 언젠가는 비용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자산계상 접대비 세무조정 해가지고 아까 그 3,100 중에서 비용 빼고 나니까 100 남았잖아요. 그거를 송금산입하셔가지고 유보.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유보지만 유보 발생이죠. 마이너스 유보는 이제 차감 조정 유보가 생긴다는 거고요. 유보 발생으로 조정한다. 그래서 송금산입 100만원 유보 발생. 됐죠? 그래서 비용 계상 접대비부터 조정을 하고 건설 중인 자산 접대비 순으로 한도 초과액이 발생된 걸로 보기 때문에 3,100만원의 한도 중에서 판매관리비에서 3천만원 한도 초과액이 먼저 생겼고 나머지 100만원은 건설 중인 자산에서 생겼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이 과다 계상된 걸로 판단이 된 거기 때문에 송금산입해서 자산을 줄여야 되므로 유보 발생, 마이너스 유보죠. 마이너스 유보가 발생하는 조정으로 처분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정 두 개를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자산계상 접대비를 어떻게 세무 조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리만 알고 가시면 돼요. 자, 다음 시간에 우리 접대비 조정명세서 관련된 예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연습 문제보다 오히려 실전 문제보다 예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종합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충분히 문제를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